인도네시아 정부가 BTS 하나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려 한다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농담 아니고요. 지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이자 인구 2억 8천만 명의 거대 국가가 말 그대로 방탄소년단 7명 때문에 나라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한 나라의 행정부와 입법부, 경제계와 학계가 총출동해서 아이돌 그룹 하나의 공연 일정에 맞춰 국가 개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하나 까발려 드릴게요. 일단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스케일부터 이해하셔야 해요. 이 나라는 그냥 큰 게 아니라 진짜 압도적으로 큽니다. 세계 인구 4위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넘죠. 게다가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 국가라서 지리적으로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동서 길이만 5,000km가 넘거든요. 이게 얼마나 긴 거냐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유럽 끝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이런 거대한 나라가 지금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처음 이 소식을 터뜨린 건 콤파스 TV였어요.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사 중 하나거든요. 우리로 치면 KBS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영은 아니지만 사실상 국가를 대표하는 목소리를 내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BTS의 2026의 2027 월드투어 소식을 단독으로 터뜨렸습니다. 그것도 그냥 연예 뉴스 코너에서 다룬 게 아니라 메인 뉴스 시간대에 특집으로 편성했어요. 뉴스 앵커가 평소에 입던 검은색 정장을 벗어던지고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건 단순한 공연 소식이 아니라 국가적 경사라는 선언인 거예요. 보도 내용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BTS가 4년간의 병역 공백기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와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그 투어 일정이 무려 7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70회요. 이게 얼마나 살인적인 스케줄인지 아시죠? 근데 그 중에서 자카르타가 딱 이틀을 배정받았어요. 고작 이틀입니다. 전 세계 수백 개 도시가 BTS를 유치하려고 미친 듯이 경쟁하는 와중에 자카르타가 이틀을 따낸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성과인지 현지에서는 완전히 국가적 승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미친 부분이에요. 자카르타의 시장, 정확히는 주지사죠. 프라모노 아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인도네시아 수도의 최고 책임자예요. 우리로 치면 서울시장급인데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자카르타의 위상은 서울보다 훨씬 압도적이거든요. 전체 국가 GDP의 거의 20% 가까이를 자카르타 혼자 만들어내는 경제 심장부입니다. 이런 거물급 정치인이 공식 석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BTS 공연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자카르타가 글로벌 메가시티로 도약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선포했어요. 이거 완전히 국가 프로젝트로 승격시킨 겁니다.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면 JIS라고 불리는 자카르타 국제 스타디움을 완전히 재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이 경기장이 어떤 곳이냐면 2022년에 완공된 초연대식 스타디움인데 수용 인원이 8만 2천 명입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죠.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경기장은 엄청나게 크고 멋있게 지어놨는데 교통 인프라가 완전히 개판이었던 거예요. 주차장은 부족하고 대중교통 연결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경기장까지 오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온갖 비판을 받아왔거든요. 돈만 퍼부어서 겉만 번지르르한 건물 지어놓고 실제 활용도는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주지사가 이번 BTS 공연을 계기로 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철 지역의 광활한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KRL이라는 광역철도 시스템과 트랜스, 자카르타라는 버스 고속 운송 체계를 완전히 재편성해서 수만 명의 관객이 동시에 몰려도 끄떡없는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규모 공사냐면 그냥 도로 몇 개 뚫는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교통 체계를 재설계하는 수준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 규모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준비할 때나 하는 거거든요. 더 놀라운 건 주지사의 발상 자체예요. 이 사람은 BTS 공연을 단순히 콘서트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자카르타라는 도시가 세계 무대에 자신의 역량을 증명하는 시험대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BTS 공연을 완벽하게 치러낸다면 그건 곧 자카르타가 뉴욕, 런던, 도쿄 같은 글로벌 메트로폴리스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게 주지사의 논리입니다.
완전히 국가 브랜딩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거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여기에 학계까지 가세했습니다. 에어란가 대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 중 하나인데, 우리로 치면 서울대급입니다. 여기 경제학과와 관광학과 교수들이 팀을 꾸려서 BTS 콘서트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거든요. 분석에 따르면 BTS 콘서트는 단순히 티켓 판매 수익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일종의 경제적 핵폭탄이에요. 일단 인도네시아 국내 팬들이 몰려들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팬들이 자카르타로 몰려듭니다. 왜냐면 BTS가 동남아에서 공연하는 도시가 극소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국가 팬들 입장에서는 자카르타까지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에요. 유럽이나 미국까지 갈 필요 없이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면 도착하니까요. 이렇게 해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호텔이 풀부킹되고 레스토랑이 만석되고 택시와 차량 공유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쇼핑몰 매출이 급증합니다. 에어란과 대학 연구팀은 이런 연수의 효과를 정밀하게 계산했는데 단 이틀간의 공연이 자카르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수천억 루피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규모라고 추산했어요. 이게 콘서트 2번 한 거로 나오는 수치입니다. 완전히 미친 거죠. 게다가 이건 직접적인 경제 효과만 계산한 거고요. 간접 효과는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큽니다. BTS 공연이 열린다는 소식만으로도 자카르타라는 도시의 인지도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해요. 언론 보도가 나가고 SNS에서 화제가 되고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가면서 자카르타가 BTS가 공연한 도시로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도시 마케팅입니다. 광고비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에어란과 대학 연구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정책 제안까지 했어요. 이번 BTS 공연을 성공시키려면 단순히 경기장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 최첨단 편의시설을 갖추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극대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죠. 완전히 국가 차원의 전략 보고서 수준입니다. 대학 연구팀이 정부에 정책 보고서를 제출하는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게 과연 아이돌 그룹 하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스케일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진짜 재미있는 건 인도네시아 대중의 반응입니다. SNS를 뒤져보면 정말 난리가 났거든요.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할 것 없이 BTS 자카르타 공연 소식으로 도배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와 BTS 온다 좋아 이런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댓글들을 보면 완전히 국가적 자긍심으로 승화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인도네시아도 BTS가 오는구나. 우리가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거야. 이런 식의 댓글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한국 시스템을 동경하는 목소리들입니다. 한국은 BTS 콘서트 티켓팅할 때 PC방에서 초고속 인터넷으로 하던데 우리도 그런 인프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정부는 대형 공연 앞두고 숙박비 담합 단속하고 가격 안정화 정책 펴던데 우리 정부도 좀 배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BTS라는 현상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전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노래 잘하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 저 나라는 어떻게 저런 아티스트를 배출했을까? 그 뒤에 어떤 사회 시스템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문화 콘텐츠 하나가 국가 전체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소프트 파워 효과거든요. 실제로 한국이 BTS 공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면 정말 대단하거든요.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열렸을 때를 기억해보세요. 부산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아시죠? 시청, 경찰청, 소방서, 교통공사, 관광공사가 다 모여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숙박시설 가격 담합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부스를 설치하고 경기장 주변 교통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시스템을 대기시켰죠.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수만 명의 관객이 아무 사고 없이 공연을 즐기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은 이런 한국의 행정력을 집중 조명했어요. 한국은 민간 공연 하나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 이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다. 이런 논조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이번 자카르타 공연을 계기로 행정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어요.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BTS 공연 하나 제대로 못 치러내면 국제적 망신이다. 한국처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나타났는데 바로 한국어 학습 열풍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어 학습 앱 다운로드가 폭증했어요. BTS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이게 단순히 팬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K-pop 가사를 직접 번역하고 싶어서, 한국 음식 레시피를 한국어로 찾아보고 싶어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진출할 때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낮아집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친밀도가 올라가고 한국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죠. 삼성, LG, 현대, 기아 같은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 혜택을 봅니다. 한국산이면 믿을 만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문화산업이 다른 산업 전체를 끌어올리는 파급 효과입니다. 경제학 용어로는 승수 효과라고 하는데 BTS 하나가 만들어내는 승수 효과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감동적인 부분은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특수성입니다. 이 나라는 정말 복잡해요. 인구가 2억 8천만 명이나 되는데 이게 단일 민족도 아니고요. 자바족, 순다족, 말레이족, 마두라족 등 수백 개의 민족이 섞여 살고 있어요. 언어만 해도 700개가 넘습니다. 700개요. 종교도 이슬람교가 다수지만 기독교, 힌두교, 불교 등 정말 다양하죠.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나라를 하나로 묶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근데 BTS가 이걸 해냈어요. 자바 섬에 사는 사람도, 수마트라 섬에 사는 사람도, 발리 섬에 사는 사람도 모두 BTS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릅니다. 종교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다이너마이트를 같이 외치고 버저를 같이 춤추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지 실감하시나요? 정치도 못하고 경제도 못하는 일을 문화가 해낸 겁니다. 한국의 7명짜리 아이돌 그룹이 2억 8천만 명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에 문화가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발휘한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미국의 할리우드, 영국의 비틀즈, 일본의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근데 BTS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속도가 압도적이에요. 비틀즈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할리우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BTS는 데뷔한 지 10년도 안 돼서 이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파괴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BTS를 만들어낸 시스템입니다. 이건 BTS 멤버 7명만의 성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쌓아온 문화 산업 인프라의 총체적 결과물입니다. 연습생 시스템, 프로듀싱 시스템, 마케팅 전략, 팬덤 관리 노하우. 이 모든 것들이 수십 년간 축적되고 발전하면서 지금의 K-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문화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문화 산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겠느냐, 제조업에 집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았죠. 근데 정부는 밀어붙였어요. 문화 콘텐츠 진흥원을 만들고 K-팝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BTS는 그냥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성공이에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지금의 하이브라는 회사가 어떻게 BTS를 키웠는지 보세요. 단순히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데뷔시킨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을 입혔어요. 각 멤버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앨범마다 세계관을 부여하고 뮤직비디오에 철학적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팬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세계관을 함께 탐험하고 해석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문화 콘텐츠 소비 방식입니다. 게다가 SNS 전략도 획기적이었어요. BTS는 데뷔 초기부터 트위터, 유튜브, 브이라이브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멤버들이 직접 팬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무대 뒤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엄청난 친밀감을 만들어냈죠. 팬들 입장에서는 BTS가 저 멀리 있는 스타가 아니라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글로벌하게 먹혔고 전 세계에 아미라는 초대형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아미의 파워는 정말 무시무시해요. 단순히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팬클럽이 있고 SNS에서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이고 스트리밍 파티를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번역 작업을 하고 심지어 사회공헌 활동까지 합니다. BTS 멤버 생일마다 그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거나 장학금을 기부하는 식이죠. 이 정도 수준의 팬덤은 역사상 유례가 없어요. 비틀즈 팬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 아미라는 팬덤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물론 인도네시아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들은 국경을 넘어 연대합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브라질 팬이 한국 팬과 협력해서 BTS 뮤직비디오 조회수를 끌어올리고, 아르헨티나 팬이 일본 팬과 함께 빌보드 차트 진입을 위해 스트리밍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디지털 시대의 글로벌 팬덤 파워입니다. 인도네시아 아미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음악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BTS의 성공에 기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카르타 공연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환호하는 동시에 우리가 이 공연을 성공시켜야 BTS가 다음에도 인도네시아에 온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어요. 팬들이 자발적으로 주지사에게 교통 개선을 요구하고 경기장 시설 점검을 촉구하고 안전대책 수립을 건의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정부를 움직이는 압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문화 콘텐츠의 힘은 상상 이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 힘을 극대화하려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문화 시장을 휩쓸고 있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부의 지원, 기업의 투자, 창작자의 열정, 팬덤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지금 BTS 공연 하나 때문에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들어낸 문화 콘텐츠가 지구 반대편 나라의 정부를 움직이고 경제 정책을 바꾸고 도시 인프라를 재설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 매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자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BTS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블랙핑크,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뉴진스, 에스파, 르세라핌 등등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K-팝 그룹이 수두룩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고요.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더 글로리 같은 작품들이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화 쪽에서는 기생충이 아카데미를 석권했고 이제는 한국 웹툰이 전 세계 만화 시장을 재편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현상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80억 인구의 문화 취향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상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미국, 영국 같은 나라들도 했지만 그건 그들이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식민지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한국은 식민지 하나 없이 순수하게 콘텐츠의 힘만으로 이걸 해내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의 사례로 돌아가 보죠. 프라모노 아농 주지사가 왜 이렇게 열심히 BTS 공연 준비를 하겠다고 나서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에요. 진짜로 자카르타라는 도시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만약 이번 공연이 성공적으로 치러진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자카르타를 찾을 거예요. 자카르타는 대형 공연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도시다라는 평판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좋으냐? 자카르타가 동남아시아의 문화 허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공연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 행사, 컨벤션, 전시회, 스포츠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자카르타로 몰려와요. 그럼 관광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증가하고 도시 전체가 업그레이드됩니다. 이게 바로 주지사가 그리는 미래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그 시작점이 BTS인 겁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